AI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AI가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업무에 도움이 안 되면 말짱황이겠죠. 자, 오늘은 AI가 챗GPT 같은 AI가 엑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제가 1년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기능도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열려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려 있는데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여기 저는 파일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을 쓰고 있는데요. 뭐 개인 M365 계정도 괜찮습니다. 2016 이상 버전, 2019 이상 버전에서는 이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엑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이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함수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들은 엑셀에서 하는 것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설명해드린 이 기능을 엑셀에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시고 결과물들 엑셀로 옮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엑셀 M365 기준입니다. M365 기준에서 저는 추가 기능을 눌러서요, 이 더 많은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엑셀에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뭐 GPT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뭐 제미나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미나이가 요즘 무료 토큰 100만 토큰을 풀기 때문에 제미나이도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엑셀에서는 GPT로 검색을 해가지고 GPT로 검색하면 나오는 여기 GPT-4 엑셀 워드 세 번째 거 별표 모양이 이렇게 예전에 무슨 모양이죠? 이게 오리온 모양인가요? 예, GPT-4 엑셀 워드를 추가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여기 홈 메뉴에, 엑셀 홈 메뉴에 GPT-4 엑셀 워드라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요, 사이드바가 열려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입니다. 엑셀에서 GPT 함수를 넣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코파일럿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파일럿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잔뜩 쌓여 있다면 얘를 이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는 AI 도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런칭을 했는데요. 저는 이 코파일럿을 쓰지 않고요. 코파일럿 기능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GPT-4 엑셀 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엑셀 GPT-4 엑셀 워드를 오픈을 하면요, GPT 함수가 이렇게 GPT라고만 치면 GPT 함수가 열립니다. 이렇게 GPT 이렇게 치면 GPT와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죠. 아까 그 위에 옆에 있는 사이드바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GPT에서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디지털 역량이란 무엇을 의미하니? 이렇게 엑셀 자체에서 챗GPT한테 질문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꼭 작성한 것 마냥 이렇게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GPT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물을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요 GPT라고 하는 나온 결과물을 리스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GPT 언더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디지털 역량이란 무엇이니? 라고 질문했던 답에 셀 한 개에 이렇게 답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GPT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딱 가로로 묶어주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셀 하나를 크게 제가 잡아놨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로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에 만약에 이게 주제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엑셀을 조금 늘려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GPT 언더바 웹이라고 하면요, 또 인터넷에서 이 해당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해줍니다. and 이거를 묶어줘요. 그래서 기술적 이해하고 and, 기술적 이해하고 and로 묶었습니다. and 이 역량이 어떤 역량인지 세부적으로 100글자로 요약해,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미 엑셀에 적혀져 있는 셀 E5를 참조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이해와 관련된 역량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100글자로 요약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기술이죠. 충격적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쫙 놓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답변을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워드 파일로 해가지고 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표 작업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GPT 함수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 영어로 번역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번역을 아랍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GPT 언더바 트랜슬레이트 맞나요? 트랜슬레이트 가로 열고 이 친구를 커만 썼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F4 묶어주면은요, 여기에 이 셀을 아랍어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엔터를 치면요, 이 세부 내용이 아랍어로 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부 내용이 아랍어로 바뀌었는데 이게 제대로 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이 내용을 번역해줘. 그러면 기술 이해력 이렇게 나오죠. 기술 이해력은 직업 역량의 일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기술, 직업 역량 전문 역량의 일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기술이냐, 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엑셀 안에서 챗 GPT를 열지 않고도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동물 이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 구분. 자, 동물 이름을 GPT 리스트로 해서 동물 이름 아무거나 50개만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GPT 언더바 해서 포유류, 양서류, 조류 등과 같은 구분을 뭐라고 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스노우팡. 동물 이름 아예 지워버리네요. 동물 이름 아무거나 50개만 만들어주게 아니라 생선 보여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분류학적 범주라고 하네요. 분류학적 범주. 그러면 여기에 분류학적 범주 있고요. 제가 여기에 뭐 명시적으로 엑셀에다가 따로 분류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분류학적 범주들을 한번 분류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GPT 이 친구를 분류학적 범주의 범주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단어로 명시해줘 라고 답변을 받고요. 얘를 엑셀에서 똑같이 뭐 단축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명사로만 답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동물, 개, 문, 강, 목 이렇게 다 설명해 주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포유류까지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포유류가 없네요. 여기 포유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류학적 범주에서 어떤 강에 해당되는지 단어로 명시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유강에 해당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단어로만 대답해. 이렇게 좀 더 명령을 내겠습니다. 포유강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내용들을 싹 엑셀에 자동 채구 기능처럼 넣어 놓으면 이게 해파리강, 척삭동물문, 악어는 강이 없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이미 알고 있다면, 분류를 알고 있다면 포유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뭐 요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GPT 언더바 클래시파이를 넣어주면요, 우리가 미리 분류를 이렇게 체계를 넣어 놓을 수가 있죠. 재무제표를 관리 손익을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래처를 분류를 하든가, 마케팅 어떤 제품을 분류를 하든가, 뭐 다양하게 일을 하시면서 분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이미 만들어진 분류가 있다면 내가 요 사자라는 친구를 이 분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줘 라고 하는 개념의 함수를 GPT 클래시파이를 치면 이 사자라는 이름을 포유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쭉 밑으로 내리면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다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 포유류밖에 없네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뱀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요, 얘는 파충류로 바뀌겠죠. 그리고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에러 미싱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펭귄, 어류가 빠졌네요. 어류. 자, 조류, 어류. 자, 그리고 여기에 광어, 그 다음에 민어, 그 다음에 개구리, 도마뱀, 이구아나, 도마뱀이죠. 도마뱀, 이구아나, 그 다음에 고래. 이렇게 우리는 동물 이름만 입력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 관리가 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학적 범주를 나눠주는 이 GPT 클래시파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앞에서 했던 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 SNS를 올리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요거를 태그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태그라인 이렇게 해서요, GPT 언더바 태그 이렇게 해서 요 문서에 태그를 만들어 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올릴 때도 그렇고 SNS 올릴 때도 그렇고 블로그 올릴 때도 그렇고 SEO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태그들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GPT 태그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 말고도 너무나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자, 여기 GPT 언더바 해서요, 최근 기사 10개만 뽑아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GPT만 하면 셀 하나에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 GPT 언더바 리스트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PT만 일단 검색하면은 애가 학습된 내용에서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언더바 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웹을 검색해서 최근 기사 10개만 뽑아주고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신혼부부의 소득, 뭐 이런 노벨상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GPT한테 이거를 비슷하게 비슷한 말로 비슷한 내용으로 다르게 바꿔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바꾼 내용만 보여줘. 지금 막 뭐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꾼 내용만 보여달라고 다시 명령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태로 여기에 이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값만. 그리고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유사한 내용들을 매칭시켜 달라고 할 때 GPT 언더바 매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매치. 그러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여기 중에서 찾아가지고 컨피던스는 좀 낮게 비슷해도 괜찮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내용과 가장 유사한 내용들을 이 중에서 찾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이룩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절대 참조로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F4를 바꾸어서 다시 실행을 하고 밑으로 다시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확도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서 옆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나 어떤 분석 결과물들에 나온 결과값이 과거의 결과값과 지금의 결과값이 어떤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일일이 다 매칭해 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GPT 매치 함수를 써주면 요 신혼부부의 소득이라는 내용과 이 J열에 있는 이 노란색 열이죠. 노란색 열과 이제 빨간색 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빨간색 열에 있는 내용과 노란색 열의 내용들을 비교해 가지고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신박한 기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여기 보면 사이드바에 보면 GPT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 얼굴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네. 뭐 여기 보면 포뮬러를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 오브 GPT 펑션이라 해서 GPT, GPT 리스트, GPT 테이블, GPT 트랜슬레이트, GPT 포맷, GPT 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GPT 필 함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축구는 축구공을 가지고 하고요. 야구는 야구공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럭비는 럭비공을 가지고 합니다. 너무 쉬운 거긴 한데, 예, 그래도 이 엑셀에서는 원래 답을 안 해줬죠. 자, 그리고 탁구는 무엇으로 할까라고 하면 GPT 언더바 fill 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매칭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탁구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의 규칙을 가지고 이 탁구공이라고 하는 값을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3579 하고요. 여기에 2를 더하는 3, 5, 7, 9, 1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34는 뭘까요? 36이 나와야 되겠죠. 36이. 왜냐? 2를 더했으니까요. 이 규칙성을 뭐 저만 아는 규칙성이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GPT 언더바 fill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매칭시켜준 다음에 34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36이 나와야 되죠. 네, 36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을 패턴으로 뒤에 답을 해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손익 같은 경우를 할 때 슬리퍼를 구매했죠. 슬리퍼를 구매하면 뭐가 되나요? 네, 소모품비가 되죠. 그리고요, 노트북을 구매하면요, 노트북을 구매하면 소모품비, 예, 소모품비. 공장 증설했다. 그러면 뭐 필터 전처리 장치 구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 기계 장치 구입비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이거는 교통비, 그 다음에 뭐 강원도 택시 조합 그러면 교통비, 그리고 신라 스테이 그러면 뭐 여비 교통비 숙박비, 예, 숙박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김치 순댓국 이렇게 하면 얘는 복리후생비, 식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관리손익 적용 과목에 GPT 언더바 필 이렇게 줬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에서 이 친구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면 복리후생비 식대입니다 라고 앞에 있는 데이터, 이게 숫자의 데이터든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 새로 나온 값들에 추론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 GPT-4 엑셀 워드를 엑셀에서만 사용했는데요. 사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여러분들 구글 계정에서 sheet.u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소창을 치면 새로운 시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여러분들 구글 계정에 드라이브로 저장이 되죠. 여기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가 기능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가 기능 설치하기에 눌러보면
구글 시트에 설치해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 GPT라고 검색을 하면요. GPT 검색에 GPT 워크스페이스, GPT 시츠 앤 독스, 여기 요 문의를 보시면 아까 엑셀에 설치한 거랑 똑같죠. 구글 시트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얘는 유료예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미나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AI for 시츠 제미나이, AI 어시스트 for 제미나이 인 이걸 다 설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꾹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설치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그 명이죠. 모델명이죠. 모델명을 넣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시트에 답을 내준다라는 거죠. 저 확장 프로그램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AI 어시스트 제미나이, AI for 시츠 제미나이 GPT.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엑셀에서 보여드린 항목은 GPT-4 시츠 앤 독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무료 0.01달러를 주는데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활용성이 좋아서 저는 이걸 유료로 패키지를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GPT AI, 여기 보면 시츠 앤 제미나이 GPT라든가 AI 어시스트 제미나이,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Set API 키가 있는데 Set API 키는 현재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100만 토큰이면 우리나라 말로 거의 100만 단어 이상의 그 내용이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트 요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부가 기능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검색창에 나오면요. 제미나이를 검색하시고요. 제미나이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제미나이 AI 어시스트, 요거 AI 어시스트 포 제미나이 310만짜리 얘를 설치하시면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여기 AI 어시스트 포 제미나이 하고 오픈 눌러보면 사이드바에 내용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자, 열리게 되면 여기에 홈 메뉴에 가서 API 키를 세팅하러 나왔는데 Unexpected Application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나면 다른 걸로 바로 바꿔야죠. AI4 제미나이 GPT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Use 제미나이 포뮬러 이렇게 눌러보면 제미나이 포뮬러라는 게 나오죠 쭉.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이것도 아마 처음에는 공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제미나이 요거 누르면요. 방금 저는 AI4 시츠 제미나이 GPT 얘를 다운받은 거를 갖다가 열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 AI 어시스트로 시작되는 것들도 돈을 받네요. 열받게. 예. 자, 그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제미나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10개만 말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여기 AI 서치가 있네요. AI 서치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는 하고요. AI 서치 하고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 10개만 보여줘. 그러면 AI 서치에서 나오는 응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라이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기능들이 있고요. 리퍼레이즈라고 해서 이거를 좀 다른 문장의 구조나 다른 문장의 내용을 바꿔주는 거. 서머라이즈 요약 기능도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서머라이즈 해서 이 위에 있는 요 내용의 기능을 요약해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미진도 있네요. 이미진. 네. 자, 이미진 해가지고요. 이미지라고 한 함수를 넣으면 이 셀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함수를 먼저 넣고요. 이미진 해가지고 여기 최신 인공 트렌드 엔드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그려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나오게끔 칸을 조금 제가 넓혀드려 볼게요. 이렇게요. 액세스 허용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그려줍니다.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에 맞게끔. 다르게 그려줘라고 또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랜덤하게 다시 여기 D11이 아니고 C11이겠죠. C11.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거 C11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려봐 라고 엔터를 치니까 또 동일한 그림이 나오네요. 시드 번호가 먹혔나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그리고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나 LLM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만 잘 찾아보면 무료 버전, 이렇게 제미나이로 쓸 수 있는 무료 버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주로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또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치킨집, 먼저 치킨집 아이디어를 한번 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 언더바 하고요. GPT 언더바 리스트 해서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 9가지를 도출해.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는요, GPT 언더바 리스트 기가 막힌 치킨집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컨셉을 만들어 줘. 5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치킨집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GPT 언더바 해서요, 이 친구의 엔드 묶어주고요. 고객 세그멘트, 이거는 엑셀처럼 똑같습니다. 요 셀과 요 셀의 결합을 엔드로 이제 묶어준 거죠. 그래서 이 엔드로 묶어줘 가지고 말이 되게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치킨과 와플의 조합, 와플 치킨 하우스의 고객 세그멘트 엔드 전략을 100자로 요약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 중에서 치킨과 와플의 조합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J4는 F4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와플 치킨 하우스에 대한 고객 세그멘트와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수익원, 핵심 자원, 여기 비즈니스 모델 요소에 맞게끔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넓혀 가지고 이 셀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비즈니스 모델 요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셀에다가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 세그멘트, 그리고 가치 제한, 채널, 비용 구조 등 여기 왼쪽 열에 있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들을 맞춤형으로 작성해주는 이 기능이 다양한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경영전략 세우시거나 이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추가 소개해 드릴 내용들이 있거나 궁금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이건 오래전부터 소개되었던 솔루션이고 기능인데, 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셨을까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셔서 여기 오른쪽 사이드바에 열려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PT 에디트, GPT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실 분들은 구글 시트에 가서 제미나이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써보니까 엑셀에서 이 GPT를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답변이. 그리고 조금 비싸지만 또 한국말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토큰이
토큰 비용이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돈을 내는 거지만 뭐 무료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기능들을 쓰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유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실 분들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서를 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표 작성하거나 표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뭐 트랜스레이트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미나이 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미나이와 관련된 소식들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이제 너무나 서로 경쟁하듯이 기술들이 계속 좋아져 가지고 요 소식 전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근데 저는 또 요걸 업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워크홀릭이라고 해서 일을 정말 잘하는, 그리고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